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해서 그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이 김건희 씨한테 그 로저 BBA인가요? 네. 예, 그 또 명품 클러치를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떤 뭐 성명 같은 게 나오는 게 크게 없어요. 당 차원에서. 오히려 성완종 의원이 야 100만 원 그런 거 갖고 뭐 어쩌죠. 성일종. 성일종. 예. 성일종. 예. 다 틀렸네. 예, 다 아무튼 틀렸네. 그렇습니다. 뭐 100만 원 가지고 뭐 어쩌냐 저쩌냐 이런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100만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가격에 자기네들이 포인트를 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실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거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무슨 대가냐? 당선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 바로 그 말과 실질적으로 4등이었던 꼴등이었던 사람을 위로 올리게 되는 거기에 무슨 뭐가 있었겠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만 봐도 당시에 일단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실어서 찍어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당대회고 맞습니다. 그때 나왔던 뭐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 불출마. 유승민이 제일 먼저 날라가고 유승민, 나경원 그다음에 권성동. 출마했지만 안철수 뚝 떨어지고. 그렇죠. 권성동. 이게 유승민 의원이 처음에 여론조사 잘 나오니까 당원 100%로 룰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룰 바꾸고.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당시에 아시다시피 뭐 연판장이니 뭐니 뭐 이렇게 계속 소상회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뭐 그때 누구였나요? 저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기현이라는 인물이 윤심이라는 걸 얻고 맞습니다. 그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더만요.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깃발 흔드는 거. 네. 그렇게 당선이 자료화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얹자면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당원율 100%라는 곳에서 어떤 작동을 했다면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면요. 통일교의 입당을 통해서 권성동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죠. 권성동이 체리 때 따봉 받으면서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권성동이 원내대표에서 당대표로 출마를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대타를 찾게 된 게 김기현이다라고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예. 거고요. 여기에서 김건희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통일교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당법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좀 더 나가면은 국정농단 사건이 됩니다. 사인과 특정 종교가 헌법기관이나 다름없는 정당의 선거에 개입해서 대의민주주의적 질서를 훼손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 내용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계속해서 뭐 샤넬백 나오고 명품 나오고 이제 뭐 그렇게 리스트가 있더라고. 맞습니다. 어제는 제가 읽으면서 숨이 찰 정도로 내용이 많던데 예, 거기에도 뭐 관심이 있겠지만 본질이 뭐냐 이런 걸 좀 살필 이유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목요일 뉴스타임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JYP와 장유미 변호사 잠시 후에 자리를 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횡해가지고 저희가 한 분을 좀 미리 불러놨어요.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묘하게 요 근처를 지난다 그래가지고요. 네.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동부구치소가 근처인지 몰랐죠.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 이상 우리 JYP와 장유미 변호사는 네. 빨리 아무 때나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뭐 한마디 더 시키시죠. 네. 네, 예 그럴까요? 네, 뭐. 그러면 오세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네. 지금 결과적으로 그 뭐랄까요 이게 종묘권이라든지 네. 뭐 한강버스 건이라든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다음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는 오세훈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뭐 민주당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동시다발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 상황에서 근데 오세훈은 지금 혼자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큰 힘을 싣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국민의힘이 힘 실어주면 오세훈한테 불리해요. 아, 오세훈은 지금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종묘 앞에 이 그 세운상가 문제는 오세훈 입장에서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 이슈를 다시 점화시키는 거예요. 예. 용적률 문제라든가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나는 서울시장으로서 그걸 막고 있다. 나는 용적률 높이고 서울시의 공급을 늘리겠다. 부동산에 나는 잘한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사람. 국민의힘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중도 소부력이 있다. 이런 그래요? 머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이른바 서울시장 출마자들은 같이 싸울 수 있지만은 민주당은 사실 이거 쉽게 말하면은 무시하는 게 좋아요. 제가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확인한 바로는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문화재법 바꿔버리면은 오세훈이 뭐라고 하든 말든 아무 힘이 없어져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오세훈 임기 내에 시작도 못해요 어차피.
지금 임기 내에. 그렇죠. 지금 임기 내에 시작도 예. 못해요. 그래 오세훈은 요거 선거 전략으로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태균 게이트 제대로 수사하면 오세훈은 출마도 못할 걸. 이런 식으로 해서 오세훈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슈의 헤드라인에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좋은 전략입니다. 그럼 오세훈 말고 딴 사람이 누가 올라오는 게 민주당은 좋아요? 오세훈 말고 누가 나오든지 다 유리합니다. 괜찮아? 왜냐하면 오세훈만 이게 아니는데? 인지도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 지방선거는 투표 참여율이 낮고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인지도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외에 어떤 누구도 다 약자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건.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 국민의힘과 오세훈이라는 인물이 이게 잘 안 붙는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말했지만 뭐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저쪽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뭐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선거라는 게 이제 가장 근접해 있는 전국 단위 선거다 보니까 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현 그 지자체 장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도 뭐 이렇게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 말도 해라 저런 말도 해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더라고요. 별 말이 없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서울에서 가장 멀수록 정말 집중 지원하라고 예. 했어요. 그럼 지자체장으로서 진짜 민생과 자기네들 이 시민들 생각한다면 대통령이랑 협의를 해야지.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대로 뭐 정무적인 거 얘기하고 뭐 거기서 일격가하고 이게 진짜 무슨 뭡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을 여야를 떠나서 정말 잘 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 분권이라는 건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관철해야 되는 목표인 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만 딴소리 한다. 결국 이해관계가 달라서죠. 그 재선을 하기 위해서도 치적이 있어야 되고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협력해서 뭐라도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과 네. 지금 자기에 대한 그립감이 점점 모든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갖고 후보들까지 그립감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사람과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어. 주별로 알아서 합니다. 예. 나눠서 우리도 그래야지만이 지방자치선거가 정치선거가 되지 않고 실제로 민생과 경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돌보는 단체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뭐 제법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오래됐고 그건 무언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시장 선거까지는 그 인물에 대한 평가나 뭐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내려가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당 보고 색깔 보고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분들은 나갔을 때 인사하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왜 저렇게 나가? 이상하더라 둘이. 그 사람이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그랬어. 사람이 들고 날 때 인사를 잘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지. 예. 뭐야 도망가지 야반도주한 사람들처럼. 지금 JYP와 장윤미 변호사가 튀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건 아니 뭐 이건 좀 이상하지 정확하게 않아요?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이건 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자, 그 튄 자리에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한결의 황준범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이, 됐어요. 저도 갈 사람 좀 가고. 자,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결국은 내란 청산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뭐 아시다시피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이어지는 재판, 법적인 어떤 처리 이런 것도 사법적인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이번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한다는 이 일, 그러니까 정부 단위, 이 공직자 단위에서 내란 당시의 어떤 상황들, 어떤 일을 했는가냐에 따라서 뭐 인사를 할 게 있으면 하고 조치를 할 게 있으면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TF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2월 설이 되기 전까지 약 석 달 정도 되겠죠. 조사 또 인사 조치 모두 마무리하겠다. 사실은 공직 사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술렁거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인사 같은 것도 좀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노만석 그 사장도 그렇지만 예. 이번에 완전히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인사가 다 돼가지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바뀌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자기네끼리 내부적으로 계속 썩어 있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바뀌는 건지 안 바뀌는 건지 제대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계속 옛날부터 얘기하는 게 능력 위주로 나는 가겠다. 이것저것 다 안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서 그런 거를 명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고 기준을 확실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될지는.
이게 공익사회라는 것이 또 가진 특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좀 뭐랄까 당당하게 임하겠지만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저는 그 조직들이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 조직들 스스로가 짬짬이 해버리면 이 TF가 제대로 작동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하지만 자리는 한정돼 있고 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짬짬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복마전이 될 가능성이 더 있을 복마전이?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TF가 왜냐하면 사실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사 기간도 한정돼 있고 이건 수사로 나아가야 정말로 적극 가담자나 아니면 위법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건데 그게 아닌 가담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이제 정부 곳곳에 앉아갖고 만약에 자신의 과거의 과오를 덮기 위해 브레이크로 작동을 한다면 개혁 동력을 충분히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가는 것도 필요했다. 그리고 그 기간도 3개월이라고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혼란이나 이런 것 부분도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그 판단하는 주체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 투서가 들어온다고 해갖고 그걸 다 고지고대로 믿고 이러지 않을 거고 당연히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봤을 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끊고 간 적이 있었는가? 그렇죠. 그 얘기는 많이들 하죠. 예. 그런 점에서 뭐 부작용이 좀 우려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은 역사적으로 이런 거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항상 승승장구하지 못한다라는 역사적 방점을 한번 찍고 갈 때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내가 궁금한 거는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지. 되냐고. 현실적인 방법이 그 얘기를 맨날 필요한 하는 거지. 말이잖아요. 예,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결과로 만들어낼 것이냐인데 그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직사회라는 곳은 뭐 우리가 모르는 또 그들만의 특징이 있겠죠. 그런데 이 TF라는 게 자체적으로 꾸려졌을 때 그 외부 인력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들여다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수사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어떤 조사의 형태가 되어도 되겠는가. 그렇다면 그 안에서 무언가 나왔을 때 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지금 인사조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적극 가담자나 이렇게 해서 뭐 형사를 어기고 뭐 이제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되겠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치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숙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황윤범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일단 필요성은 있죠. 좀 뭐 우리 사설에도 쓰기도 하고 있지만 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곳곳에 내란의 그 관여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저 공무원 사회는 저 사람은 뭔가 했는데라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아무 일 없던 듯이 또 다음번 인사 때 잘 나간다? 그러면 그게 조직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분명히 한번 짚어내고 가야 되는 건데 시기적으로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어차피 연초에 이제 항상 공무원들 인사 대대적으로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빨리 스피디하게 3개월 동안 한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죠. 이거를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한 거죠. 정부는 각 부처별로 TF를 설치해서 한다. 제보받고 PC도 검사하고 검열할 수 있게 하고 한다는데 이 열흘 동안 21일까지 꾸린다는 건데 그 안에 굉장히 세밀하게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벌써 세종 쪽에서는 각 휴대폰 판매사들이 호황을 누릴 수도 있다. 그렇죠. 전화기 바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나는 최근에 전화기 바꿨는데 괜히 오해 사겠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지금 떠는 사람도 있고. 괜히 그 포렌식 할 수 있다라는 아이폰 17이 나왔으니까 난 바꿨을 뿐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 버전에 보통 갖고 있고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보통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 폰을 그대로 납둡니다. 그래요. 네, 대체로 이제 불안해하는 게 대체 어디까지 행동하면 내란에 가담한 거냐. 예를 들면 위에서 무슨 그래서 자기도 영문도 모르게 그냥 어떤 법적 절차 따져봐. 뭐 회의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알아봐라고 그게 이제 계엄의 직전이든 직후든 간에 했을 때. 영문도 모르고 그냥 실무자로서 이런 내용이고 A항은 이렇고 B항은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러면 내란에 가담한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막연하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괜히 이번 정부에서도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 그게 아니야? 큰 것 같아요. 이게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근까지만 해도 용산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 파견 근무자들 있잖아요. 갖다 복귀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농담하면서 내란 잔당 저리 가 막 이런 식으로 농담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편하게. 근데 이제는 어제 이후로는
그렇게 농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그렇죠. 내란전당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괜히 엉뚱하게 소문나고 이러면은 아하. 말이 그 사람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꼴보기 싫으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 평상시에 죽이고 싶었다. 난 평상시에 이 사람이 너무 싫은 거야. 말로도 가능하겠네. 그래서 이제 각종 투서, 우매성 경쟁자들이 투서, 보내고 투서. 이런 거 많이 난무하겠죠. 잘 저는 뭐 걸러내야 디테일에 됩니다. 대해서 네.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거 사실상 최선이 아니에요. 이거 말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따로 그 자체적인 게 아니라 따로 위원회를 꾸리고 뭘 하고 한다고 하면 그 내부 사정을 듣기 어렵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거기에 대한 반발 한계도 좀 있을 거고 이랬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가는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 아닐까. 그리고 기간도 좀 제한을 한 것도 뭐 역사적 필요성 이런 걸 모두 다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너무 오래 끌어버리면 그 그렇죠. 로드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한 부분이 있다. 그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그것도 임기 초반 어느 시점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이게 또 질질 끌어지고 예를 들어서 임기 후반으로 가고 하면 오히려 뭐 이 상황이 되치기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평가들도 있고 각 부처별로 업무 특성이 또 다를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랄까요 직급 여기가 연공서열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직급에 따라서도 뭔가 평가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디테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